자,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2학기 내신 대비 필요한, 그죠? 내신 대비에 필요한 통계 부분 내용 설명 시작할게요. 정말 단원 이름, 단원도 지금 이 과목도 확률과 통계인데 대단원도 딱 단순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확률, 2단원 통계. 그리고 이제 한 개 대단원은 1학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거에 대한 평가까지 받으셨고요. 2단원, 두 번째 대단원인 이 통계 파트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해요. 근데 도입부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느냐.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수학 2 들어가면서 좀 어떤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말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 증명 없이 그냥 수업을 진행하죠. 그죠? 선생님들이. 그 이유는 뭐 우리의 짧은 수학적인 지식으로는 아무리 증명을 해줘도 니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죠? 해서 한껏 무시받으면서 그러면서 증명 없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닥치고 암기하고 그리고 문제 풀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특히 통계 파트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실, 그죠? 그래서 증명 없이 여러분들한테 책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 문제 유형들도 좀 암기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좀 진행이 되는 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향이 두 가지 부분이 생기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좀 진입하기 힘들죠. 내용도 낯선 데다가 외울 것도 겁나 많아서 이렇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 경향을 띠는데, 또 반면에 어떤 알려져 있는 사실을 암기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두 번째 이상 공부할 때에는 뭐 유형도 제한되어 있고, 그죠? 심화 확장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장되지 않으니까 증명 없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내용들이 확장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심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상 할 때는 뭐 유형도 맨날 보던 거고 해서 실제로 이제 어느 학교든요. 제가 뭐 신성고나 뭐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통계를 공부하는 여러 학교들, 일반고들 같이 시험 대비 해봤어도 시험 기간에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공부를 했으면은 시험 기간에는 그냥 뭐 지들이 풀고 지들이 해결하고 뭐 저는 기껏 해서 뭐 자료나 좀 복사해주고 복사집 아줌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경향을 띠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경향들 해서 거의 증명 없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에서 용어와 어떤 정리들 여러분들이 소개받고 그리고 성실하게 암기하셔가지고요. 문제 유형까지요. 네, 그래서 2학기 내신 대비 준비 조금 수월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다루는 내용들이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배웠던 내용들이요.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는 자료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뭐 받아놓고서는 이렇게 정자, 바를 정자 써가면서 도수분포표 정리했었고, 나무와 잎 그림인가요? 뭐 아무튼 그 표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 그죠? 그래서 자료의 정리 파트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대표값과 삼포도, 대표값과 삼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대표값으로 이제 평균을 대표하죠. 그죠?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해서 대표값, 그리고 삼포도라고 해서 뭐 분산하고 표준 편차 요런 내용들 주로 해가지고 배웠던 기억이 좀 있을 거고요. 아, 기억이 좀 어렴풋하다. 뭐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부터 이제 얘기는 시작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그 1학년 때, 3학년 때 배웠던, 중딩 때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물론 중요한 내용은 다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중딩 때 배웠던 내용이 좀 어렴풋한 게 아니라 아예
까맣게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은 좀 복습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해서 뭐 검색 통해서 좀 공부를 더 하시던지 아니면 필요하면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냥 한 번만 가볍게 읽어보셔도, 아니면 뭐 나한테 설명을 좀 하라고 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던지, 정말 한 번만 수고하면은 들어갈 거니까 네, 그런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암울하니까 우리 공부하느라고 힘드시죠? 그래서 색깔을 좀 바탕하고 해서 산뜻하게 좀 마련을 해봤는데, 네, 중학교 1학년 때는 자료의 정리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주로 이제 도수분포표, 그리고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은 비록 안 보셨겠지만은 다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도수분포표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표값, 요 사이시옷이 헷갈리는데, 정말 내 평생에 이 사이시옷은 들어갔다 나갔다 빠졌다, 정말 네, 뭐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아무튼 대표값 해서 이게 이제 평균이 그야말로 대표하죠, 그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을 사용하는 거죠.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3 때 다뤘었고요. 뭐 그 중에서도 역시 뭐예요? 평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산포도가 분산이었고요. 그리고 분산의 이제 양의 제곱근해서 표준 편차,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복습은 요 내용에 관한 것들만 조금 복습 제대로 하면서 요 얘기가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몇 분 할애될지, 이 영상이 얼마나 어느 정도 분량으로 녹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하는 내용은 거의 웜업이에요. 웜업. 아직 본방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되살려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자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뭐 수치, 수량, 뭐 몸무게나 키나 아니면 뭐 점수나 수학 점수 같은 거, 그런 거하고 관련된 자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어떤 양을 표시하는 게 아닌 어떤 성격을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뭐 혈액형 A형, B형, C형 이런 건 수치는 또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걸 또 조사한 어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성격들의 자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뭐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제 수학 성적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뭐 1반하고 2반하고 이제 수학 시험을 봤어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1반하고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80점이 나오고, 2반도 어이구 웬일이야? 둘이 다 똑같이 80점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 80점이면 평균 80점이면 어때요? 우와,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을 좀 살펴보니까 1반 같은 경우에는 0점부터 100점까지 골고루 있어서, 만약에 둘 다 뭐 30명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드는 거니까요. 0점부터 100점까지 골고루 있어서 평균이 80점이고요. 2반 30명은 다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니까 이해해줘요. 모두 다 80점, 30명 모두 다 80점을 맞아서 너무 비현실적이다 하면요. 자, 좋아요. 그러면 79점, 80점, 81점을 받아가지고 평균이 80점이 되었다. 뭐 이런 성격들을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들 읽어냈다 이거죠. 보시면 어떤 자료를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1반이 잘했다, 2반이 잘했다라고 해서 어때요? 그걸 대표하는 값 있잖아요. 대표하는 값. 여기 80점, 여기 80점. 그죠? 1반, 2반 다 어때요? 성적이 다 좋은 거고, 뭐 어느 반이 더 잘했고 못했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성격의 그 기준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살펴보시면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가요. 뭐 1번이 몇 점을 맞았고 2번이 몇 점을 맞았고, 물론 개인적으로야 개인사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운명이 달린 중요한 얘기들이겠지만, 이게 자료를 읽는 사람한테는 잘 모르는 아무개 1번이 몇 점을 맞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시면 1반은 어때요? 0점부터 100점까지 해서 80점이고 2반은 79점, 80점, 81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대표값 기준이 되는 값에 모여있는 정도가, 얘는 보면은 거의 모여있죠. 그죠? 근데 일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막말로 야 너라면 1반 들어갈래? 2반 들어갈래? 네가 수학 선생이라면 하면 어떻겠어요? 아 이거 뭐 10명 중에 10명은 2반 들어가겠다고 하죠. 왜요? 1반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의 성격을 파악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좀 여러분들 이렇게 대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대표값이고 그 대표값에 가장 잘 쓰는, 많이 쓰는, 그죠? 그게 평균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이게 그 평균에 대해서 어때요? 흩어져 있는 정도죠. 그래서 보시면 이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균에 대해서 모여있는 요 경향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자료가 안정적이다. 그죠? 안정적이다. 아니면 고르다. 이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고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빵점부터 시작을 해서 100점까지 골고루 있는 게 고르다가 이게 절대 아니에요. 뭐냐? 이렇게 자료가 보시면 수학 선생이라면 재밌게 흥이 나서 수업할 수 있는 이 상황 있잖아요. 어떤 경향을 띠는 거예요. 이거를 고르다, 자료가 안정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처럼 어떤 80점 자료에 대해서 어때요? 0.0점 엄청 멀잖아. 그지? 80이나 떨어져 있죠? 100점. 해서 자료들이 어떤 경향을 띠지 않고요.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가 이렇게 심하면, 그죠? 이런 경우에는 자료가 비교해서 2반에 비교해서 안정적이지 않은 거고요. 고르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줘요.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 일단 자료의 특성을 대표하는 값, 그죠? 자료의 특성을 대표하는 값에서 대표값. 그리고 압도적으로 평균을 많이 써요. 우리가 말하는 산술 평균이요, 그죠? 하지만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중앙값이나 최빈값도 사용해 봤었고요. 뭐 그런 예들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죠, 그죠? 흩어진 정도 해서 이따가 문제도 좀 다뤄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더 심하게, 심도 있게 다뤄보겠지만, 산포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자주 쓰는,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둘 다 잘 쓰죠,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쓰는 것들이 뭐 절대 편차, 사분 편차, 뭐 범위 해서 뭐 산포도를 나타내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잘 쓰는 게 이제 분산, 그거의 양의 제곱근인 표준 편차에서 흩어진 정도와 자료의 특성을 어떤 수치화하는 작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입부에 이거는 마무리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도입부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배우는 통계 목적은요, 여러분들 분산과 지금 평균을 구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목적이에요. 통계의 목적은요, 좀 단언하는데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시작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개의 예를 좀 들어가면서 저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거에 대한 식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첫 번째는 1, 2, 3, 4, 5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요, 2, 2, 3, 4, 4에서 모두 5개, 뭐 이거 뭐 수행평가 성적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아무튼 저렇게 5개의 뭐 별량들이 있어요. 숫자들이. 자, 그랬을 때 평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그걸 뭐 이렇게 쉬운 걸 이라고 얘기하시겠죠? 자, 얘네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더해가지고 어떻게 해줘요? 그 별량의 합 5개니까요. 5로 나눠주죠, 그죠? 역시 두 번째 자료도 더해서 어때요? 5로 나눠주죠. 그리고 가볍게 눈썰미 있는 사람은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 주고 2개 주고, 여기도 어때요? 하나 주고 해서 둘 다 평균은 어떻게 써요? 3이 되는 거 확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평균은 저 영어로 mea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몰 m 혹은 뭐 라지 m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줘요. 스몰 m자도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m이라고 사용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미 배웠던 분도 계시겠지만 expectation, 대도 않는 영어에서 죄송하지만 그거에 이제 앞머리 글자 이 써서 어떤 별량을 정확하게 해주는, 요건 조금 뒤에, 요 표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하겠지만, 그래서 뭐 기대값 이런 식으로도 얘기는 하기는 해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좀 앞부분 복습하는 거라 일단은 요게 이제 평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별량을 전부 합해서 어때요? 나누기 총 자료의 그 총 도수 있죠? 자료의 총 개수요, 도수의 합이에요, 그죠?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나누기 n 하는 게 뭐예요? 평균을, 산수의 평균을 구하는 기본적인 식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용어들은 다시 한번 정리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편차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평균이 3이 되는 거 확인이 됐고요. 자, 편차 보시면 이게 뭐가 이렇게 이거는 암기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평균이 3이에요. 자, 그런데 요 1을 맞은 요 학생 있잖아요. 1점 받은 학생. 이 학생은 평균 3점에 비해서 어떤가요? 2점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학생은요. 1점이 모자라고요. 그죠? 얘는 그대로고요. 4점 맞은 친구는 1점이 남고 5점.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기준이 되는 값 있잖아요. 기준이 되는 값은 뒤에서 나눠지던지 혹은 빼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10이라고 하는 자료에 비해서 5라고 하는 자료는 어때요? 2분의 1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 아닙니까? 이걸 수치화한 게 이제 뭐예요? 5 나누기 기준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값은 뒤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편차는요, 별량이라는 용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별량에서 어떻게 써요? 저 평균을 빼주는 게 바로 뭐예요? 편차의 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차 계산 가능하겠죠. 그죠? 요 2점 맞은 친구는 마이너스 1점, 얘는 마이너스 1점, 이놈은 자연스럽게 점수가 돼버렸는데 요 네 번째 친구는 플러스 1점 더 남는 거죠. 플러스 1점. 그래서 여러분들 편차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의를 해주고 나서 두 번째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 편차들의 합은 항상 얼마가 돼요? 정확하게 쓸까?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되는 거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했던 게 일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게 자료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는 얼마나 잘했느냐 하고 그리고 그 자료의 경향 있죠. 그 구성원들 1번이 몇 점 맞았냐? 그게 아니라 자료의 그 대표되는 그 경향의 중심 경향이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몰려 있느냐 아니면 흩어져 있느냐 해서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평균하고의 차를 생각을 해보면 그죠? 편차를 생각해보면 합이 어때요? 항상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흩어진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해 놓은 게 뭐예요? 편차를 제곱해서 그거를 평균을 구하는. 그죠? 평차가 아니라 편차야. 편차 제곱의 평균 있죠. 그죠? 해서 어때요? 자료에 떨어진 정도를 갖다 이제 수치하자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해서 편차 제곱의 합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도수분포표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는 해야 되는데 대략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배웠다라는 걸 이제 살짝 언급을 해보네요. 그죠? 자,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도수분포표 중학교 1학년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잠깐 키웠습니다. 자, 평균을 도수분포표 통해가지고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별량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죠? 별량은 뭐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별량은 수치예요. 수치. 그러니까 어떤 몸무게라고 하는 용어 자체보다는 뭐예요? 몇 킬로 아니면 몇 점 이런 숫자 있죠? 수치들. 그걸 이제 별량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X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별량들이 보시면 도수분포표 보시면 어때요? 여기 뭐 60에서 70, 60 이상 70 미만 이런 식이었지만 그죠? 70에서 80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도수분포표 한번 기억해 보세요. 90에서 100 이런 식으로요. 그죠? 아니면 뭐 5점 맞은, 6점 맞은, 7점 맞은, 8점 맞은, 10점 맞은 아이가 뭐 1명, 2명, 3명, 4명 뭐 이런 식으로 그죠? 1명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도수분포표를 표현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일반적으로 이 별량을 일단 X로 나타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별량이 어때요? 보시면 이게 계급 혹은 계급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지? 보면은 여러 개로 나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아래 첨자로 써서요. X1, X2, X3 해가지고 X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걸로 해서 계급 혹은 계급값 뭐 아니면 계급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하시면 어때요? 찾아서 공부하세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했네. 네, 해서 계급들 구분해주는 식으로 해서 아래 첨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요. 그죠? 자, 그에 따르는 도수들 있잖아요. 도수, 그죠? 도수라고 하면 해당되는 개수죠. 그죠? 그래서 도수는 F1, F2, F3, F3, 그 다음에 FN 해서 뭐예요? 5점이 1명, 6점이 2명, 그 다음에 7점이 3명, 이런 식의 형태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 도수의 합 있죠? 해서 시그마 나옵니다. 자, i가 1부터 n까지. 여기는 이제 r은 보통 이항분포나, 그죠? 그쪽에서 좀 많이 썼었죠. 그죠? 이쪽에서는, 그 다음에 k는 수열에서 많이 썼었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요 i라고 하는 문자로 해가지고 일반항을요, i로 표현을 잘 해주네요.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해서 fi. 그래서 얘는 우리 가볍게 라지 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하면서 도수분포표를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일단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1점 아까 요게 그냥 아까 자료가 1, 2, 3, 4, 5일 때는 그냥 자료 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성적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이제 5를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 도수 분포표는 아까 말했듯이 뭐 간단하게 1, 2, 3, 4, 5일 때 인원이 1명, 2명, 3명, 뭐 2명, 1명이니까 어때요? 이 2점을 맞은 아이는 어때요? 사실 2명이니까 2 더하기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 평균 아까 미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라지 M 또는 스몰 m으로 표현해줘요. 평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별량 잠깐만요. 5개요. 일단 이 별량의 도수가 곱해지고 각각의 별량의 도수가 곱해진 게 이제 총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겠죠. 그죠? 해서 어때요? XN일 때 FN이겠고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한 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 반 애들 성적 전부 뭐 총점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리고 나누기 뭘 해주셔야 돼요? N이요. 그죠? 알아들으세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는데 i가 어때요? 1부터 n까지 그리고 xi, fi 이게 뭐예요? 분자가 되겠고요. 그죠? 분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해서 뭐예요? fi 도수의 합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불편하니까 이거를 스몰 n, 라지 n이죠. 스몰 n하고 구분되는 라지 n으로 놓고 어때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fi로 표현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는요. 요 i가 1부터 n까지는 보통 이제 생략해서 보통 사용을 해요. 여기는 뭐 2부터 n-1까지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별로 잘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n분의 1의 시그마 xi fi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시작이에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우리 친구들한테 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학도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어 외우고 수거 외우듯이 수학도 제가 지수 때부터 설명하면서 항상 강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떤 식은 어떤 의미를 띈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단어 수거 외우듯이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n분의 1, 그러니까 n으로 나눈 거야. 나누기 n 한 거야. 나누기 n 강조할게요. 그리고 시그마 뭐예요? fi예요. 보시면 다 곱해서 어떻게 줬어요? 그거를 곱한 값들을 다 합해서 나누기 총도수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xi, fi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럼 얘는 흰색 있죠? x의 평균이라고. 요거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 예쁜 파란색 있잖아요. 그 파란색 시그마 fn 나누기 n 있잖아. n분의 시그마 fi야 말하자면. 그죠? n분의 시그마 fi. 요 부분은요. 무엇의 평균에 해당되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별량이라고 해서 이제 변하는 값이잖아요. x가요. 1, 2, 3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x의 평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x의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1과 2와 3을 더해가지고 나누기 3 해주면 돼, 개수. 그죠? 자, 근데 제가 말하죠. x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요 파란색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요 x제곱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의 평균은 너네들한테 뭘 하라는 얘기냐면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있잖아요. 제가 더하기를 지금 말하면서 했는데 이 x제곱이요. 그죠? 별량 제곱이란 말이죠. 얘네들의 평균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더해서 나누기 n분의 시그마 해보려고요.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해서 자 이건 x제곱의 평균으로 뭐 계산하면 따로 나오겠죠. 그죠? 자 봅시다. 하나 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요. 2x 플러스 1의 평균이라고 해봅시다. 무엇의 평균에 해당되는 자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1은 뭐겠어요? 2 더하기 1이니까 3.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5. 여기 3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 계산 도와주세요. 해서 어때요? 얘네들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어때요? 얘네들을 다 더해서 총 개수로 나누는구나. 해서 무엇의 평균에 해당되는 용어라는 거. 그죠? n분의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n분의 시그마 fi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요? 무엇의 평균에 해당되는 용어라. 그러니까 언어죠, 언어. 수거일까요? 단어? 그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순 보시면 뭐 이렇게 식이 복잡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죠? x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x제곱의 제곱이 일로 들어가 x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하는 걸 이 도수 분포표에서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별량들 있잖아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별량들이요. 이 별량들을 다 제곱하고요. 그죠? 2도 제곱하고 3도 제곱하고 n도 제곱하고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해서 뭐예요? 도수를 곱한 거를 어떻게 해요? 다 더해서 나누기 뭐하라? n하라 라고 하는 걸로 이게 뭐예요? x제곱의 평균. 그죠? 다른 거 두 번 얘기 안 해도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해서 저 복잡한 식 중에 n분의 시그마 fi는 뭐예요? 무엇의 평균에 해당되는 언어로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구사, 생각할 때도 말할 때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해보시면, 자, 첫 번째 이제 평균이에요. 두 번째 분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분산은 우리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한 그 도수분포표상의 이해만, 그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나중에 요 얘기 끝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차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기준이 되는 값이 뒤에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별량이죠? 얘가 별량이야. 얘가 x야. 별량이야. 진짜 함수의 그 변수 있지? 여기서 이제 xi였죠. 그죠? 그래서 xi-m 이게 뭐예요? 편차죠. 편차. 그죠? 아까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예요? 0이 되는 거. 이것도 중학교 때 강조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었고요. 그죠? 해서 분산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분산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보통은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분산의 v, 베리에이션 또 대도 않는 영어. 자, vx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중3 때는 요거 시그마로 배우셨을 거고요. 그죠? 그냥 시그마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x 이렇게 표현을 잘 해줘요. 스몰 s, 라지 s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해서 분산 시그마 제곱. 자, 분산의 정의가 뭐였었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 옆에서 무엇의 평균에 해당되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봅시다. 그대로 가요. 그대로. 자, 편차 제곱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의 평균이에요. 뭐겠어요? n분의 1 시그마 뭐가 되겠어요? fi가 되겠죠. 그죠? 아시겠어요? 야, 이렇게 뭐 외우는 거라고는 하지만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해해 줘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정의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분산의 정의예요. 그죠? 그리고 시그마 성질로요. 또 한 번 더 정리가 가능해요. 보시면 여기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있죠? 흰색으로 갑시다. 요거를 전개를 해 주시면요.
별량 제곱이고요. 이 m 상수니까 앞으로 뺄게요. 그리고 별량 있고 그리고 뭐예요? m 제곱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죠? 거기에 다 어떻게 되겠어요? fi 시그마 fi겠죠. 그죠? n분의 1 시그마 fi 그다음에 n분의 1 시그마 fi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n분의 1 시그마 fi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 보이시죠? 칸이 좀 좁았는데 위태위태하게 됐네. 보세요. 지금 얘는 변수기 때문에 그죠? 이거 i는 1부터 n까지인데 제가 이제 워낙 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생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i가 있는 쪽은 다 요 안에 시그마 안에서 못 나가요. 그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지금 아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n분의 1까지 해서요. 네, 별량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죠? 말씀 이해하시나요? 다시 정리를 할 때도 일단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n분의 시그마 x 제곱의 fi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도 저렇게 밖에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요 2m은 일단 마이너스 2m이고요. 저 파란색 n분의 1부터요. 자, 여기 n분의 1하고 시그마 xi fi죠? 여러분 n분의 1 시그마 xi fi는 뭐였어요? x의 평균이니까 그야말로 평균이네요. 자, 뭐였어요? 스몰 m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요 놈아 있죠? 이게 뭐예요? 도수의 합이잖아요. 시그마 fi요. 그죠? 이거 뭐예요? 라지 n이죠. 그죠? 약분되죠? 플러스 뭐가 되겠어요? m 제곱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m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m 제곱에 플러스 2m 제곱이 빠지니까 m 제곱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죠? 자, 분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 첫 번째, 분산의 정의는 뭐가 된다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야. 편차 제곱의 평균. 여러분, 편차 제곱의 평균 하시고 영어 단어 떠올리듯이 여러분들도 n분의 1의 시그마 편차 fi 요게 떠올라야 돼. 이걸 그냥 나는 이걸 생으로 외운다고는 하지 못하겠어. 아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가 돼야지 뒷부분이 얘기가 잘 돼요. 아시겠어요? 이 연습 한 50번 쓰면서 연습하세요. 정말. 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예, 평균이 말하면서 쓰기 힘들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가 두 번째가 유도된 정의예요. 유도된 정의. 그러니까 요놈 전개에서 파생된 정의라는 얘기로요. 둘 다 잘 써요. 아니, 두 번째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정말. 둘 다 잘 써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도된 정의로 보면은 자, 별량 제곱의 평균 빼기 우리의 평균 제곱이야. 별량 제곱의 평균, 그죠? 평균 빼기 우리 그냥 자료의 평균 자체 있죠? 평균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제라고 해서 외워줬었어요. 이게 뭐가 간단할진 잘 모르겠는데 나 학교 다닐 때 혹은 그 이후에도 선생님들이 이걸 제평평제라고 해서 수업할 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었어요. 해서 분산의 두 가지 정의 유도하는 이 형식이 제가 안 지웠잖아요. 그래서 그 있죠? 여러분들이 다 어때요? 아주 원활하게 떠올리고 식 쓰고 계산 가능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죠? 자, 평균은 min 해서 스몰 m 혹은 라지 m 사용하고요. 이제 곧 나올 얘기가 여기서 또 시작이 되니까 언급을 할게요. 자, 이게 뭐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자료들을 한 문제에서 언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 별량에 대해서 별량이 보통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요. 근데 라지 X, 라지 Y 이렇게 서로 다른 별량의 어떤 평균들, 두 가지 이상의 평균들 다뤄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수를 fx, gx 이렇게 나타내 주듯이 그죠? ft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평균하고 분산에 대해서도 좀 그런 섬세한 표현이 좀 필요하리라고 봐가지고요. 그 expectation 이자 써가지고 ex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아까 연습했던 거요. x 제곱의 평균이라던가, 그죠? 2x 플러스 1의 평균이라던가에 대한 구성이 어때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게 훨씬 어때요? 가능한 거죠. 쉽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분산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보통 이제 중3 때부터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베리에이션, 분산의 V 써가지고 분산해서, 자, VX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V, 어때요? 뭐 X제곱의 분산,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죠? 자, VX 정의 다시 한번 표현을 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유도된 정의가, 네, 평균이었어요. 뭐의 평균이었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그러니까 X-M의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유도된 게 뭐였어요? 제평, 평제. X 별량 제곱의 평균 빼기 뭐가 되겠어요? 평균의 제곱이 되겠죠. 전체 제곱.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요 부분요. 아시겠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자료들을 다뤄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본방 안 들어갔고 웜업인데요. 혹시 쉽게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얘기를 했네요. 그죠? 조금 이따 또 수업을 시작해야 돼서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통계 시작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표준 편차는 뭐였어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시그마 혹은 네, 그냥 저기 뭐예요? 루트 VX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아니면 시그마 안에 X라고 표현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해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야 표준 편차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의 이제 해석이 뭐냐면 분산이 작다 혹은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어때 자료들이 모여 있는 거. 근데 이제 분산이나 V요 아니면 시그마 제곱이요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에 대해서 자료들이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안정적이고 이럴 때는 안정적이지 않은 거고 자료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을 때 그죠? 가르치는 것도 재밌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고르다라고 성적이 고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0점 받고 10점 받고 100점 받고 이게 고른 게 아니라고요. 네? 자료에 밀집돼서 분포되어 있는 상태 그걸 고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이 또 하나가 이제 분산은 그 별량, 그러니까 말하자면 편차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잖아요. 나누기 n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편차를 제곱한 거를 나누기 n 하기 때문에 단위를 적지 않아요. 제곱했기 때문에 그 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분산에 대해서 근호를 씌운 거는 단위를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얘기가 좀 끊어졌을지 모르겠네요. 잠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평균하고 분산 구했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표현이죠, 그죠? 그때 중학교 때는 시그마를 배우지 않았었으니까 그리고 언어다 해서 n분의 시그마 fi 하면은 무엇의 평균에 해당되는 단어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나오는 내용인데 아직도 본방 아니에요. 아직도 웜업이에요. 자, 새로운 내용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꺼내보죠. 자, 주사위를 2번 던진다. 동전을 2번 던져보죠. 복잡하지 않은 걸로 합시다. 동전을 2번 던져요. 자, 그 결과 나오는 앞면의 횟수, 앞면의 개수라고 얘기할게요. 앞면의 개수죠. 자, 동전을 2번 던질 때 예상되는 나올 수 있는 앞면의 개수는 어때요? 몇 개인가요? 네. 0개 또는 1개 또는 2개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동전을 2번 던질 때의 전체 경우가 있는데 앞면의 개수가 예상되는 건 어때요? 0개 또는 1개 또는 2개로 바보같이 말을 반복하네요. 그죠? 얘는 변수예요. 그죠? 그래서 변수라서 이 아이를 뭐라고요? x라고 라지 x로 표현을 해줘요. 자, 변수입니다. 변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전을 2번 던질 때에 예상되는 모든 결과를 생각을 나열을 해보면은요, 그죠? 이제 헤드 앤 테일이죠. 앞면 2개, 그 다음에 HT, TH, 그리고 TT에서 모두 뭐예요? 4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오는 앞면의 개수를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h의 개수잖아요. 보시면 어때요? 0개 또는 1개 또는 2개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이 경우는 2개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전부 1개에 해당되고 마지막은 어때요? 0개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시행의 결과 예상되는 가능한 그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각각 어때요? 얘는 0, 1, 2 해서 어떤 실수 값들이잖아요. 그죠? 해서 보시면 이 변수 x는요. 자, 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 뭐 s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기대되는 지금 상황에서 기대되는 개수는 이거는 t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s에서 t로요. 그죠? 어떤 시행의 결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요. 실수값에 대응하는 뭐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함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요 앞면의 개수, 뭐 어떤 거는 뭐 사람의 인원수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주사위를 던졌다고 하면은 뭐 소수의 눈이 될 수도 있겠고, 각각, 그죠? 이 변수 쪽, x 쪽 있죠?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확률 변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0, 1, 2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시험에 그 1번의 추억 있죠? 개념 묻는데 여러분들 뭐였어요? 사건하고 뭘 틀렸지? 시행? 그래서 틀린 인간들 많죠, 그죠? 자, 반성하시는 의미에서 어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자, 이 앞면의 개수 혹은 어떤 시행에 따라서 뒤에 실수값들은 달라지겠죠, 그죠? 걔네들 다 뭐예요? 변수예요. 근데 특히 뭐라 그런다? 지금 이런 상황은 확률 변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확률 변수는 뭐예요? 그 시행의 결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뭘로요? 어떠한 실수값에 대응하는 s에서 t로 대응하는 뭐다? 함수다라고 하는 거. 확률 변수는 함수이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서로 다른 확률 변수를 이제 표현을 할 때에는요, 보통 이제 대문자 x, y, z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t에 해당되는 어떤 그 대응되는 실수값 있죠?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소문자 작은 x, 작은 y, 작은 z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걸로 이제 원칙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예로 제가 동전 2번 던지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죠? 이때 이제 확률 변수는 저희 앞면의 개수죠. 그리고 0, 1, 2 모두 가능하다. 얘네들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x 쭉 쓰시고요. 가로줄로 분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0 또는 1 또는 2가 가능하겠고요. 그죠? 그리고 그 개수 있죠. 횟수, 도수를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요? 경우의 수죠. 그죠? 자, 0개 나오는 경우의 수 1개고요. 그 다음에 이거 2개고요. 이거 1개가 돼서 모두 몇 개예요? 4개 가능한 거 확인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확률, 그죠? 확률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 4에 대해서 어때요? 앞면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는 4분의 1이고 4분의 2고 4분의 1이 되어서요. 나올 수 있는 전체 확률이기 때문에 합은 항상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나오겠죠. 그죠? 이건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내가 1인 거를 확인하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요. 그에 따르는 확률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확률 변수 3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준 거를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도수 분포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제외하고요. 우리 이제 이렇게 봤던 거니까 이걸 제외하고, 잠시만요. 안 지워지네. 이걸 제외하고, 그죠? 요렇게 그 변수, 확률 변수와 그에 따르는 확률 있죠? 이 확률을 표현한 요거를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계산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확률도 이렇게 확률이라고 쓰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 P, 확률의 P, 몰라요. P, 라지 P, 대문자 P로 표현을 해주고요. 뭐 PX, 그죠? 혹은 뭐 P, X는 0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P, XI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X는 XI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다. XI. 해서 여러분들
P x는 0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에서 4분의 1 읽어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x가 0에서 1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뭘 의미하겠어요? 0일 때 확률하고요. 하나도 안 나올 확률하고 한 개 나올 확률에서 4분의 1하고 4분의 1을 더해주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늘 말하지만 새롭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용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정의, 그죠? 그리고 증명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공식,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그래서 개수, 도수 분포표가 어떻게 보면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1 때 내용이니까, 야, 니네 그것쯤은 머리로 생각 가능하지? 처리 가능하지? 해서 중간 단계 생략해버리고 어때요? 확률 변수와 확률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률 분포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 분포죠. 말하자면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대응하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함수적인 관계죠. 그죠? 그랬을 때 그 확률 변수와 대응하는 확률이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하느냐? 그런 거는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대 그래프 같은 걸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확인되죠?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어떻게 써요? 표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확률 분포 표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확률 변수가 지금은 1개, 2개, 3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값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값들인데요. 요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위예요. 이후에는 얘네들이 연속적인 값을 갖는 말 그대로 어떤 친구가 버스가 제 시간에 올 확률 이런 식이면 1분에서 5분까지 연속적인 것들이잖아요. 그죠? 변수가 성격에 따라서는 이렇게 셀 수 있고 유한한 경우가 있고요. 연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는 용어들도 있긴 한데요. 일단 지금은 요 확률 분포표 그리고 그거를 이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데 표와 그래프 읽어줄 줄 알면 된다. 요 정도에 이제 집중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확률 분포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그죠? 갖는 모든 값들 x1, x2, x3 다다당 해서 xn 그죠? 그리고 어때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도수 분포표를 갖다 어때요? 가로 버전이네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뭐예요? 이게 개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요. 바로 뭐예요? 나누기 n한 거 가능하겠죠? 그죠? 해서 확률이에요. x가 각각 xi일 때, x1일 때, x2일 때 확률이요. 그죠? 그 확률을 각각 뭐예요? p1, p2, p3 해서 어때요? p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되니까요. 이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건 누가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1이 되는 걸 알고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 이산확률 분포 얘기해버렸네.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질들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확률이니까 당연히 비율이잖아요. 비율. 그죠? 전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각각의 경우들 이렇게 분자에다 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어때요? 0에서 1까지 범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생략합니다. pi는 얼마예요? 1이 되는 거 여기서 강조한 거죠. 그죠? 이런 성질들 있죠? 우리가 성질들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을 또 새롭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니, 확률에서 무슨? 근데 사실은요, 자, 평균하고 어떤 지금 말하는 확률에서 말하는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가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요거 아까 제가 평균 구했던 고식 있죠? 도수분포표에서 여기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n분의 시그마 n분의 fi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 동전의 개수 확률 분포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죠? 그거 얘기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죠? 0개일 때가 1개였고 2개였고 1개여서 4분의 1이고 4분의 2고 4분의 1이다 해서 확률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여기 4분의 1에 해당되는 게 n분의
그 0일 때의 도수에 해당되지 않나요? 4분의 1, 그죠? 다 지워져 버렸는데,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n분의 fi가 바로 뭐예요? pi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시겠나요? 네, 이건 예전에 중1 때는 이거 상대도수라고 하는 용어를 공부를 하셨고요. 중2 때 확률 공부할 때 언뜻 야 상대도수가 확률이야 그지? 한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지금 어때요? 이해해 주셔야죠.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로요. 각 경우에 해당되는 도수 있죠. 여기서 말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n분의 f1이에요. 그죠? 상대도수예요. 이걸 여기 통계 파트에서는 상대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경우의 수 확률 넘어가면 이게 뭐가 돼요? 확률의 정의가 되어서요. 상대도수하고 확률하고 어때요? 같은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이요. 자, m이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자, 근데 보통 이제 변수가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죠. 해서 어때요? expectation. 자, 평균에 e 써서요. 어때요? 예, 기대값이죠. 기대값. 이게 정설이요. 이 통계 쪽은요. 도박 있죠. 도박. 베팅을 할 때 내가 유리한 쪽, 내가 돈을 따기 유리한 쪽으로 베팅을 하잖아요. 그걸 연구한 데서 나온 거라는 게 뭐 진짜 정설이에요. 그래서 그 상금을 내가 그죠 일확천금이 내게 들어올 기대치 이거에 대한 어떤 값이 되는 거죠. 기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게 평균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죠? 같은 의미 받아들이시고요. 아까 평균의 정의가 뭐였었냐면요. 뭐였었죠? 시그마 xi의 n분의 fi 그죠? 이거였어요. 그죠? 근데 n분의 f가 뭐였어요? n분의 fi가 확률이야. 확률. 그죠? 해서 시그마 xi pi로 다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게 뭐예요?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분산은 똑같이 분산의 v. 하나도 안 웃기겠다. 미안. 자, 해서 vx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죠? 아까 저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별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다. 유도된 정의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평균인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죠? 잠깐만. 자, 그래서 아까 그 시그마 기호 n분의 fi 전환시키는 셈 해서 한 번 더 써보는데, 그죠?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이게 편차였어요. 그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맞죠? 그럼 얘는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생략하고요. 라지 n분의 fi였는데 이제 그게 뭐예요? pi로 바뀐다고요. 그죠? 이게 뭐야? 이게 분산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또 나타내 볼까요? 자, 이 다음에는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뭐예요? 시그마 pi. 야, 이제 무엇의 평균이 저 분홍이로 대체되네. 언어야 언어 외고생이니까 제발 자연스럽게 잘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평균 제곱이에요. 그죠? 평균 제곱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xi pi의 제곱해서 자, 요게 요 예쁜 올리브색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뭐예요? 표준 편차는 이거의 양의 제곱근이고요. 분산은 그 각 자료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위 사용 못 하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네. 자, 요걸로 하나 보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평균 분산의 성질, 그다음에 지금 이 셀 수 있는 요 확률 변수 있죠? 유한계 확률 변수가 아까 연속적인 확률 변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걸 이제 두 개를 각각 확률 변수가 셀 수 있고 유한계인 걸요.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확률 각각 계산해 놓은 거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자료에 따라서 연속적인 값 있죠. 0에서 1까지라던가 1시간에서 4시간이라던가 그죠? 그런 별량 자체가 셀 수 없는 연속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자료들도 있다 그랬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연속 확률 변수 그리고 그 확률 변수에 따르는 확률을 정리해 놓은 거를 이제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표로 정리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가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앞으로 한 2번에 나눠가지고 요 내용들을 수업을 해야 될 건데, 요게 딱 여러분들 중간고사 내용으로요. 기말고사가 추정 하나니까 그거에 비하면 좀 내용은 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때요? 이게 본방이에요. 요 내용이. 이게 본론이고요. 지금까지는 이걸 하기 위한 어떤 웜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뭐, 헷갈리지 않게 강조했던 바들 다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로 이 영상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내일 부지런히 해서요. 저 뒤에 것도 또 정리해서 바로 드릴게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